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과 전자책에 대한 이론적 내용입니다. 전자책이란 디지털 파일로 편집되어서 제작된 책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PDF, HTML 등 모든 디지털 형식으로 만든 책을 전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전자책의 파일 형식은 EPUB로서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EPUB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 TV,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언제 어디서나 구매와 독서가 가능한 모바일 인터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 같은 대형 서점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2010년대 들어서는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같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하는 전자책 플랫폼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알렉사는 음성 인공지능 기술이며 에코 스피커를 통해서 전자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자책 플랫폼도 EPUB로 제작된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결합되는 책의 미래는 어떤 형태일까요? 책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기술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책을 쓰고 만들고 읽는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에 대한 소개는 이와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자책을 어떻게 편집하고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읽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책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전자책으로 지금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앞으로 트렌드가 어떠한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전자책 또는 EPUB 전자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서 출판하고 판매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 EPUB 전자책이 세계적인 표준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EPUB 전자책을 어떻게 제작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통 판매하게 되는지, 여기서 이제 그 전자책의 제작과 유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작되는구나,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판매되네, 이렇게 유통되는구나, 이 정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오늘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출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자책이 본격적으로 읽히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에 전자책 시장이 처음 열리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직도 물론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덜 읽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모든 연구자나 전문가들이 전자책이 앞으로 그 책의 주요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에서는 크게 이견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속도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판단하기가 좀 이른 감이 좀 있죠. 그러면 전자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일단은 넓은 의미에서 전자책은 디지털 파일로 편집되어 있는 책을 전자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 파일로 편집된 책과 문서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문서는 그냥 문서라고 이야기하지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만약 우리가 아래 한글로 뭐 1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긴 글을 작성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긴 글들은 보통은 앞부분, 그러니까 서두적인 부분과 뭐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결론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완결적인 구조의 그런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만을 우리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그렇게까지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고요. 보통은 32페이지, 옛날 종이책 기준으로 32페이지 정도만 돼도 우리는 책이라고 보통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아래 한글과 파워포인트, PDF, HTML 등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전자책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전자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전자책의 파일 형식은 EPUB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준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자, 표준화되고 있다는 뜻이 뭘까요? 표준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기기에서 볼 수 있고 또는 다양한 나라에서 볼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야만 전자책이 더 넓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전자책을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형식이 EPUB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PUB는 전 세계에서 전자책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그 전자책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EPUB라는 것을 만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이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대목인데, EPUB라는 형식은 HTML이라고 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HTML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문서, 우리가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문서를 HTML 문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또는 웹 문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쪽도 인터넷 문서도 나름대로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의 모든 어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표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도 이러한 그 HTML 문서의 기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왜 HTML 기준에서 만들었을까요?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웹 문서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든 문서를 이제 볼 수 있는 걸 지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만든 것이고, 따라서 언젠가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EPUB로 만든 전자책은 곧바로 HTML로,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로도 볼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결국은 익스플로러하고 이런 EPUB 전자책하고는 되게 통합적인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준화되는 것이 왜 좋을까요? 자, 지금 전자책을 볼 때 컴퓨터로만 보지 않죠.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 TV,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EPUB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것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결국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구매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인터넷이 반드시 모바일 인터넷, 무선 인터넷이 있어야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형태고요. 교보, S24, 알라딘 같은 이런 대형 서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디북스, 밀리서재 같은 그런 스마트폰 중심의 그러니까 전자책 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EPUB 전자책 제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크게 한 4가지를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자책이라고 하는 EPUB 전자책을 직접 편집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자책 제작 과정에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EPUB 전자책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시질이라고 해요. 시질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시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편집을 해요. 물론 이 시질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시질 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쓰이는 거고 가장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EPUB는 그러면 코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코딩 가면 이제 당장 프로그램 언어라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공부를 하다 보면 금세 여러분들도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EPUB 코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이책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많아요. 하지만 종이책을 그대로 따라하진 않지만 전자책으로부터 종이책이 기반해서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전자책을 만드는 방식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자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이라든가 출판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만 익혀서는 전자책을 잘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책이나 출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만
전자책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이런 전자책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자책을 만드는 그러한 그걸 배워서 자기 자신의 시나 또는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판매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출판사에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 분이나 출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지금 출판사들이 대부분 이퍼브 전자책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릴까요? 공부해야 될 내용이 좀 자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자책은 물론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도 물론 존재를 했었어요. 되게 당당히 실험적인 전자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10년대를 넘어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자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는 것, 그런 점들을 좀 아셔서.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또 어떨까요? 앞으로의 미래는 또 몰라요. 앞으로의 미래는 모르는데, 근데 하지만 이퍼브가 미래에도 굉장히 전자책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책의 미래와 관련돼서 이퍼브는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퍼브라는 것들도 계속 개발이 점점 더 좋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퍼브를 한번 배워두시면 책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전자책도 원고가 있겠죠. 자, 원고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 하면 시질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시질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내용이 존재를 해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원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자책에도 원고가 있네. 근데 원고는 어떻게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전자책을 위해서 어떻게 원고를 준비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되게 정확하게 배워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고는 이게 만약 판매를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게 전자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정교육을 볼 것인가,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책의 원고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번에는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한다. 근데 우리가 사실 전자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려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가 좀 실무적으로 좀 공부를 할 거 집중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퍼브 제작 도구인 CG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퍼브 파일의 기본 구조,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는 우리가 형식이에요. 형식. 보시면 여기서도 이 제목이 들어간 요 서식과 이 본문의 서식과 요 그림 캡션으로 들어간 서식이 다르죠. 요 서식이 다른 거, 요 서식을 규정하는 것이 스타일 시트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스타일 시트라는 말을 되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전자책을 배우다 보면 스타일 시트가 귀에 따갑도록 들으실 거예요. 이런 서식을 지정하는 것이 스타일 시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이기 때문에 표지와 판권을 만들어야 돼요. 표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보통은 정식으로는 포토샵에서 표지를 만들기를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포토샵은 굉장히 다양하고 세련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표지를 만들면 정말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포토샵을 통해서 이 전자책 표지를 만드는 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챕터, 이게 다양한 챕터들을, 그러니까 전자책도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챕터가 어떤 뜻이냐면 그 소제목으로 나눠진 장이겠죠. 그런 챕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인용문과 상자글과 이미지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글꼴 세부적인, 아까 스타일 시트에서도 존재하지만 세부적으로 글꼴 종류와 서식을 지정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워 나가야만 이퍼브 전자책에 대한 전체적인 걸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좀 다시 책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미리 알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과 웹페이지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아마 거기에 즈음에서, 그러니까 책과 웹페이지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그런 곳에서 어떤 책의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봐요.
그렇다면 전자책과 웹페이지가 융합되는 그런 미래는 저자들에게 축복일까요? 종이책을 기획, 편집, 제작하던 출판사 역할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자책이 웹 콘텐츠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까요? 서점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책을 좋아하는 문학, 철학, 사회학 독자들은 이것이 전자책이라는 것이 축복일까요? 비극일까요? 블로그에 작성된 글을 간단하게 전자책으로 바꿀 수 있다면 셀프 출판을 꿈꾸는 창작자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의 미래와 함께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런 것을 섣불리 단정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것과 책이 결합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현재 아마존의 알렉사는 에코로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을 대꾸하는 방식으로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을 통해서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국내 전자책 플랫폼도 이펍으로 제작되는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상현실 공간에서는 또 어떻게 책을 볼까요? 가상현실 공간은 이런 360도 그 다음에 바닥에서 꼭 그 천장까지,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무한대로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책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책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책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실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책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책을 쓰는 사람들, 책을 기획하는 사람들, 책을 만드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책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책의 미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퍼브 3.0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퍼브라고 하는 것은 전자책의 표준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0, 2.0 이렇게 하는 건 뭘까요? 자, 이거는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퍼브도 1.0에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1.0에서 좀 고치면 1.1234, 124, 뭐 좀 더 고치면 1.564 이런 식으로 옮겨가죠. 근데 고치다 이거는 너무 많이 변했다. 새로운 그 버전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는 이퍼브 2.0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이퍼브는 이퍼브 3.0까지 왔어요. 자, 이퍼브 3.0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사실은 뭐냐면 전자책이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읽힌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제 우리가 이퍼브가 이제 그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퍼브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당장 스마트폰이 있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 TV도 있겠고, 또는 스마트 TV도 있겠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분명히 브라운관에서 책을 이제 그 LCD 그런 모니터나 이런 걸 통해서 책을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그럼 전자책과 관련되어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라든가 탑승객들은 뭔가 다른 걸 하기를 원할 거예요. 물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 책을 볼 수도 있다는 거. 책을 볼 수도 있고 잡지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 전자책, 이퍼브 전자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책과 잡지 쪽과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그 신문사, 언론사들하고도 이제 앞으로 되게 연관성이 많을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퍼브가 독자적인 어떤 형식보다는 HTML과 굉장히 유사한 같은 원리로 이제 규칙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퍼브라고 하는 것은 HTML이라고 하는, HTML은 뭔지 아시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웹문서를 HTML 문서라고 하고, HTML은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규칙은 이퍼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미디어와 콘텐츠가 계속 융합되는 방식을 가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너무 놀라운 게 미디어가 융합되고 있어요. 그렇죠? 방송과 뭐 이런 것도 융합되고 있고, 융합이 대세인 것 같아요. 막 그 방송, 스마트폰이 애초에는 그 통화를 위한 도구였는데 지금은 컴퓨터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통신 기능도 가지고 있죠. 방송을 위한 미디어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끝없이 융합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의 기술 발달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과 인터넷이 융합해서 IPTV가 나오듯이, 라디오와 인터넷이 융합해서 팟캐스트가 나오듯이, 앞으로 이 전자책은 또 어떤 미디어 융합을 겪을지 참 재미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책, 입법부 전자책에는 왜 영상이 나올 수 없죠? 현재는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무너지겠죠. 결국은 책과 영상이 융합되고 책과 라디오가 융합되고 막 이런 형상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런 면들이 앞으로 혁명적 변화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왜 책에 관심이 많을까? 내가 창작자여서, 작가여서, 또는 내가 출판 편집자로서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독자라서 책이 너무너무 좋은데 전자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뭐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함께 이런 탐험을 이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짧게 제가 1990년대 이후 전자책이 표준화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맥락을 알아야 앞으로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전자책 출판이 본격화됐어요. 1990년대의 후반이에요.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반. 199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이때는 웹브라우저라는 게,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를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90년대에 30만 원이면 지금 돈 얼마일까요? 지금 제 느낌에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넘는 돈이, 그 정도 급의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PC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PC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아주 대중화되면서 그 당시에 PC를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의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전자책으로 책을 보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책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그때부터 전자책 업계들이 많이 이제 시작됐죠.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컴퓨터로 당시에는 그 전자책 초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전자책 업체들마다 자기네 나름의 파일 형식과 전자책을 보는 방식들을 각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뭐 수십 개, 심지어 극단적으로 해서 수천 개의 파일 형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점들이 좀 어려움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전자책이 볼만하게 많지도 않은데, 전자책을 보려면 이 업체 저 업체에 계속 새로운 것들을 구매해야 하는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했죠.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선 되고, 어떤 컴퓨터에선 되고, 어떤 컴퓨터에선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면서 전자책에 되게 중대한 위기가 이제 저희가 됐죠. 그러면서 전자책의 형식을 통일하자는 논의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하지만 쉽지가 않겠죠. 물론 기업들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네 패권을 잡고 싶었기 때문에 쉽게 양보를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도 플랫폼마다 이게 다른 형식이니까 계약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독자들도 이제 뭐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마다 또 계속 이제 전자책 디바이스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불편한 일이 있다 보니까 전자책에 결정적인 장애가 왔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런 걸 아주 특심으로 밀어붙이는 회사가 있는데, 어도비사였어요. 어도비사는 PDF라고 하는 전자책의 형식을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PDF 형식의 파일들은 어도비사에서 만든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2016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런 전자책의 표준들이 거의 대충 통일이 돼서 이퍼브라는 거, 그 다음에 어도비사의 PDF, 그 다음에 아마존의 모비 형식의 파일, 이런 정도로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통합이, 그러니까 표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형식의, 저는 기본적으로 뭐 아래 한글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책의 형식으로만 만들어졌다면 그것도 전자책이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저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것이 표준화된 전자책 형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도 또한 전자책일 수 있다.
그래서 어도비 같은 경우는요, 재미있는 게 어도비가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자책을 이제 그 개인들이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는데, 얘네들은 뭐 워드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이런 책을 바로 전자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전자책이라는 것은 요 세 가지 형식이 아니면 전자책이 아니다, 이런 선입관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 국내 사이트에서도 많은 곳에서 아래 한글로 그냥 판매를 하고 있죠. 그 디지털 파일을. 저는 이것도 그냥 전자책의 중요한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니까 어디 이런 크몽인가 뭐 그런 곳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이 파일들을 그냥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표준화된 형식을 따르지 않은 전자책일 뿐이지 그것도 또한 전자책이다 라고 하는 점들. 그러면 이 표준화된 전자책은 무엇이 다를까,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EPUB 전자책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EPUB 전자책은 HTML과 되게 일란성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란성 쌍둥이는 어떤가요?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비슷한데 분명히 다른 존재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달라요. 그죠?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것처럼 EPUB 전자책하고 HTML은 일란성 쌍둥이지만 좀 다르다. 이제 다르다는 점들은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웹페이지는 HTML로 된다. 그 다음에 이 HTML 문서에 기반한 월드와이드 웹, 이것은 언제 출현했냐면 1989년인가에 출현했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건 1990년대 중반부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웹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그라는 거를 붙이거든요. 명령어를 태그라고 하는데 텍스트 문서, 그러니까 문장의 앞뒤에다가 이런 마크업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태그를 붙여서 브라우저에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 것은 태그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보여주게끔, 그러니까 구조를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하는 그런 거를 마크업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마크업 언어의 전형적인 것은 HTML이고, 또 하나의 마크업 언어의 가장 대중적인 것 중에 하나는 EPUB 전자책이다. 그래서 HTML에서 사용하는 태그는 EPUB에서 사용하는 태그와 상당히 거의 유사하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새로운 영역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좀 마무리하는 얘기를 들을게요. 오늘은 전자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자, 웹브라우저는 이제 쌍방향 통신하는 HTML 문서를 PC나 스마트 디바이스에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웹브라우저와 HTML의 관계는, 그러면 이제 이 웹브라우저도 HTML 문서로 표준화된 이유가 있죠. 브라우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는 익스플로러나 크롬 정도를 많이 쓰지만 그거 말고도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엄청 많죠. 이런 어떤 문서에서도 다 읽을 수 있는 웹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웹문서도 계속 표준이 돼서 HTML1, HTML2, 지금 HTML5까지 갔어요. 알겠죠?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EPUB도 EPUB 1.0, 2.0, 3.0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점점 더 웹페이지와 경계가 없어져 가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가장 마무리하자면 전자책이라는 것은 디지털 파일로 편집되어 제작된 책을 의미한다. 너희부른 의미로는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PDF, HTML 등을 모두 디지털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을 모두 전자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EPUB로서 표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 EPUB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 PC,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증강현실까지, 인공지능까지 이런 것들로부터 가장 최적화된 형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추세예요. EPUB 3.0이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인공지능 이런 것과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드는 책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쓰고 만들고 읽는 이들, 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이 미래는 만들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와 함께 전자책과 웹이 융합되는 혁명적 변화의 현장 속에 저와 함께 용감한 여행
여행이 아니라 탐험을 떠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제가 재밌고 유익한 방식으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이퍼브와 전자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